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지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대 상승 나와주면서 260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0.9% 올라서면서 755포인트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증시 약세 이어지다 보니까 B2도 최저치다라고 하던데요. 지난 19일 기준으로 16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는 사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 좀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6원 80전 올라가면서 1335원까지 다시금 자리를 했고요.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고 있고 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거셌습니다. 7천억 원 넘게 팔자가 보여졌었고요. 최근 기관이 구원투수가 되어주고 있죠. 6거래일 연속적인 순매수, 전기전자 중심으로 팔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이 어제 아랍에미리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중론 중에 하나죠. 원체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물 부족 국가인데 반도체 제조할 때 웨이퍼를 헹굴 때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정말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2022년부터 반도체법을 제정해서 반도체 자국 강화를 좀 키우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중 반도체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은 굉장히 견고한 무역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전력 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됐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확대했고요. 어제 반도체 투톱이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좋았죠. 3%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리눅스 최대 규모의 그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CXL 메모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하루였었고요. 어제 밤에 단독으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HBM3 16단이 만들어졌다, 개발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설로는 가장 높은 적층이 12단이잖아요. HBM3 12단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중인데요. 16단까지 만들어졌다. 어떠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금감원이 지난번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낮췄던 그 매도 리포트 이후에 그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이닉스의 그 규모를 하이닉스를 좀 대량으로 그 리포트를 내보내기 전에 매도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할 거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이온 디바이스는 공모가 대비 55%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전주는 생각보다 잘 안 가죠.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1호기가 재가동되면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원체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안에서의 원전주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해운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에 치닫는 상황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간밤에는 또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의지만 보이면 우리 무기 내려놓겠다라면서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던 간밤이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볼게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그 키워드죠. 삼성전기가 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고객사하고 시제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6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2% 상승 보였고 협력사로 알려져 있죠. 그 원준 열 처리 장치를 만드는 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이 20% 장중에는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뭐 필에너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연속적인 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매수였고 황화 리튬이 앞으로 좀 성장하면서 2035년에 매출액 추정치 1조 1천억 원 넘어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금양은 지난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한 꼭지 넣어봤는데요. 미국의 나노테크의 이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규모가 한 2조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전지 진짜 이제는 봐야 될 때일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죠. 잘 가나 싶다가도 또다시 주저앉는 쪽이 2차 전지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B컷의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리고 자동차를 현찰박치기로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할부로 사시죠. 그렇다 보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래도 전기차가 조금은 팔릴 거다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의 선전 기대 역시나 2차 전지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엔화 강세에 이제 국내 부품사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엔저일 때는요.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근 3년 동안은 일본 기업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봐야 되고 포스코퓨처엠 최선호주로 말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 체크해 봤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강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음식료였었는데요. 자, 초코파이가 이제 전 세계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자 수출액이 3억 5,400만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1%가 늘어난 숫자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 과자 기업 3대 대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리온, 초코파이의 대명사죠. 오리온정. 일단 중국과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오리온이었었고요. 지금 꼬북칩이 굉장히 전세적으로 핫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초코파이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요. 특히나 인도 파이 시장에서는 롯데 웰푸드의 초코파이가 한 7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롯데인디아와 이 하브모어가 합병을 해서 내년에 출범을 하는데 연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운제가는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에 신아산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제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크라운제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장중에 20%가 넘어가는 상승 보였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음식료로 진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상반기에 그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시장이었었죠. 삼양식품 필두로 농심, 풀무원, 오뚜기 강했었고요. 그리고 김과 빙과류, 주류, 닭고기. 사실 빙과류는 여름 수혜주여서요. 정말 좋았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음식료 순환매가 돈다면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